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AI 인프라 시장에서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코어위브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코어위브. 2025년 3월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티커가 CRW. 현재 시가총액이 약 495억 달러나 된다고 하네요. 이게 과연 AI 시대의 진짜 기회일지 아니면 좀 거품이 낀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코어위브의 사업 모델이 뭔지, 또 경쟁력은 어떤지, 최근 주가는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아주 특별하다던데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죠.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사실. 우선 코어위브가 어떤 회사인지 배경부터 좀 보면 재밌어요. 2017년에 암호화폐 채굴로 사업을 시작했다가 방향을 확 틀어서 AI랑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네, 이쪽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으로 넘어왔어요. 맞습니다. 그 전환이 아주 빨랐죠. 그리고 창업자 중 한 명의 CEO가 전직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이라는 것도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고요. 네, 마이클 인트레이터 CEO. 금융 쪽 배경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하죠. 코어위브의 핵심은 역시 엔비디아의 최신 GPU, 그러니까 H100이나 GB200 같은 아주 고성능 칩들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겁니다. 네네. 이걸로 AI 모델 학습이나 복잡한 연산 처리, 이런 고성능 컴퓨팅 작업에 딱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아, 특화된 서비스. 네. 그러니까 아마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큰 회사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하잖아요. 백화점처럼. 그렇죠. 다 하죠. 근데 코어위브는 오직 GPU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집중해요. 특히 그 베어메탈 서버라고 가상화 없이 하드웨어에 직접 접근해서 성능 손실을 줄이는 방식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아, 베어메탈. 그 특정 분야, 그것도 제일 핫한 AI 연산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네요, 그럼.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 큰 클라우드 회사들이랑 비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강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별점은 역시 가격 경쟁력이란 유연성인 것 같아요. 비슷한 GPU 성능을 내는데도 AWS 같은 곳보다 한 3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하게 제공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꽤 차이가 나네요. 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거 있잖아요. AI 개발자들이 많이 쓰는 환경, 그런 환경을 지원해서 개발자들이 좀 더 쉽게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개발자 친화적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오픈 AI가 주요 고객이라는 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오픈 AI가 쓴다는 건 크죠. 그리고 계약 방식도 재밌는데 대부분 2년에서 5년짜리 장기 선불 계약이에요. 이른바 테이크오페이. 아, 테이크오페이 방식. 네. 그러니까 고객이 쓰든 안 쓰든 일단 돈을 내는 구조라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확보된 거죠. 그 계약 잔고, 그러니까 미래에 들어올 돈으로 확정된 금액, RPO만 해도 151억 달러나 된다고 합니다. 와, 151억 달러요?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네, 상당하죠. 역시 근데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핵심일 텐데 그냥 칩을 많이 사오는 거 말고 뭔가 더 특별한 게 있나요? 아, 그럼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그 최신 GPU 물량이 있잖아요. 이걸 코어이브 쪽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주는 아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우선 공급이요? 와. 네, 이게 코어위브한테는 정말 엄청난 경쟁 우위죠. 다른 회사들은 칩 구하기도 힘든데 말이죠. 그렇죠. 지금 GPU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맞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게 전략적인 의미가 있어요. AWS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을 좀 견제하면서 자기들 칩 생태계를 더 확장하는데 코어위브가 중요한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셈이거든요. 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필요한 카드군요. 서로 윈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또 그런데 그 강력한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오히려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특정 회사에 너무 의존하게 되는 거니까. 이게 제일 큰 리스크일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코어위브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엔비디아 칩 기술하고 공급에 대한 의존도가 거의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다. 네, 만약에 엔비디아의 기술 로드맵이 갑자기 바뀌거나 아니면 AMD 같은 경쟁사 칩이 확 떠오르거나 그것도 아니면 엔비디아가 갑자기 우리도 자체 클라우드 더 세게 할래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꾸면 코어위브는 좀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정말 양날의 검이네요.
그 외에 또 조심해야 할 위험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경쟁 심화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겠죠.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빅테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막대한 자본력으로 GPU 확보 경쟁에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죠. 돈이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AI 클라우드 시장은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다는 점이에요. 아, 고객 집중도? 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의 77%가 딱 두 회사, 마이크로소프트 62%하고 오픈 AI 15%에서 나온대요. 이건 그 두 회사의 결정에 따라서 실적이 확확 바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와, 77%면 정말 높은데요? 그렇죠. 위험 부담이 크죠. 게다가 GPU 확보하려고 돈을 많이 빌렸어요. 부채가 한 80억 달러 규모라고 하고요. 80억 달러 부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부담. 지금 주가 매출 비율 PSR이라고 하죠. 이게 31배인데 동종업계 평균이 한 16.7배 정도거든요. 31배요? 평균의 거의 2배네요? 네. 그러니까 좀 비싸다, 고평가 논란이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도 부담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네요. 지난 3월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 변동성도 좀 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맞아요. 변동성이 컸죠. 8월 6일 현재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한 1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6월 말에 187달러까지 확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187달러에서 109달러면 꽤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좀 보였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단기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뭐 MACD 같은 지표들도 아직은 좀 약세 신호를 보내고는 있어요. 근데 근데요? 한 100달러 선 부근에서는 좀 지지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입니다. RSI 같은 지표는 그냥 중간 정도 중립 구간에 있고요.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닌 상태. 그럼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만약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분석가들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좀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신중하게.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고 변동성도 크니까 주가가 한 100달러에서 105달러 사이? 이 지지선에서 확실히 좀 안정되는 걸 보거나 아니면 차라리 이전 저항선이었던 120달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좀 우세합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렇죠.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 고평가 부담이나 경쟁 심화 우려 같은 것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면서 조정받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네, 오늘 코어 외부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이라는 날개를 달고 AI 인프라 시장에서 정말 빠르게 떠오른 건 맞는데 동시에 기술 종속성이라든지 경쟁 심화, 또 높은 밸류에이션 이런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안고 있는 기업이라는 게 딱 보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최근 주가 흐름도 보면 딱 이런 기대감과 우려가 막 섞여 있는 그런 지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코어위버는 AI라는 이 거대한 파도가 만들어낸 기회, 그리고 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매력적인데 그런데 투자 결정에는 그만큼 더 면밀한 분석이랑 신중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분석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코어위브처럼 특정 기술, 특히 AI 연산 능력에 완전 올인한 이런 특화된 인프라 제공업체가 등장하는 것이 앞으로 빅테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 AI 개발 생태계 전체에 과연 어떤 균열이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